단 하루의 행정착오가 부르는 은퇴 자산의 비극.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양병원 병동 구석구석을 종종 걸음으로 누비며 어르신들의 맑은 정신과 건강을 돌보고 병실박복도에서는 자녀분들의 장기 간병비와 소득 절벽 문제로 밤잠 설치며 한숨을 내쉬는 5060 보호자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나누는 20년차 베테랑 간호사 노는 뚱맘입니다. 보호자님들, 부모님 통장에 매달 25일 국가가 주는 국민연금이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꼬박꼬박 찍히는 날이면 유난히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되시죠? 은퇴 후에는 월급 대신 통장에 꽂히는 이 연금액이 노후 생활비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중심축이 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퇴직 차례가 다가와서 연금을 타려고 할 때 내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이런 한 장도 손해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현직 요양병원 간호사로서 제가 병동에서 은퇴, 세대 자녀분들과 매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간호사님, 국가에서 나이 되면 알아서 연금 통장으로 꽂아주는 줄 알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신청 안 했다고 지난달 연금이 통째로 공중에 날아갔대요. 단 하루 신청 날짜를 착각하고 밀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피땀 흘려 쌓아온 연금 한 달, 치 150만 원 상당을 국가에 그냥 날려버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정년 퇴직은 갈수록 빨라지는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정식, 나이는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 소득이 뚝 끊겨버리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소득 절벽 구간에서 5060 중장년층이 느끼는 재무적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무작정 국민연금을 조기에 당겨받았다가 평생 받을 소중한 연금을 반토막 내거나 평생 모은 퇴직금을 세금으로 다 뜯겨나간 뒤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20년 임상 내공을 총 집약해 단 하루 차이로 연금을 지켜내는 생일달 1일 청구 법칙부터 퇴직금 세금을 40% 감면시키는 IRP 연결고리, 그리고 효도한답시고 자녀 카드로 부모님 요양병원비를 긁었다가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 최악의 세무사고 방어책까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은퇴 현금 흐름의 비밀을 정돈해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제1장 2026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 마이너스 당신이 정식 연금을 100% 받는 진짜 주인공의 해는 은퇴 설계의 첫 번째 단추는 내가 몇 세가 되어야 온전한 노령연금을 삭감, 페널티 단 1%도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수령 나이 기준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법 개정으로 인해 출생 연도별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2026년 기준 정확한 수령 나이 기준을 선별해 드릴게요. 딱 내 출생 연도를 찾아보세요. 1952년생 이전 출생자 만 60세 시, 1953년에서 1956년생 만 61세 시, 1957년에서 1960년생 만 62세 시, 1961년에서 1964년생 만 63세 시 2026년 올해 온전한 노령연금을 처음으로 100% 받기 시작하는 대망의 주인공이 바로 만 63세가 되는 1963년생입니다. 1965년에서 1968년생 만 64세 시,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만 65세 시, 노는 뚱맘의 임상 현실 진단. 여기서 가장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등 떠밀려 실제 은퇴를 마주하는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바로 58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즉 2026년 올해의 주인공인 1963년생 분들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정식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3세가 될 때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무소득 기간, 즉 소득 크레바스 소득 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체계적으로 메우지 못하면 평생 모아둔 퇴직금 원본이 눈 녹듯 순식간에 녹아내려 은퇴 빈곤층으로 급격하게 전락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제2장 생일달 1일 청구 법칙 마이너스 신청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가 증발하는 행정의 비밀. 정식 수령 나이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치명적인 행정학적 진실과 마주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이 만 63세 생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복지행정은 철저하게 본인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만 비로소 지급을 시작하는 신청 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 달치 연금을 날리느냐 지키느냐의 엄청난 타이밍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규정을 뜯어보면 노령연금은 법적으로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내가 만 나이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주어집니다. 아주 쉽게 두 보호자님의 실제 사례로 비교해 드릴게요. 스마트한 보호자 어씨 6월 1일 신청. 1963년 6월생인 어씨는 만 63세가 되는 2026년 6월이 되자마자 생일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 1일 아침 일찍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 청구서가 접수되었으니 다음 달인 7월 25일에 첫 연금이 한 푼의 오차도 없이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느긋한 보호자 B씨 6월 말 7월 신청 똑같이 1963년 6월생인데 내 생일이 6월 말이니까 생일 지나고 천천히 신청하지 뭐하고 미루다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B씨의 청구서 접수월은 6월이 아니라 7월로 2월 되어버립니다. 첫 연금 지급일이 다음 달인 8월 25일로 밀리는 거죠. 결과를 보세요. 단 며칠 신청을 미루고 클릭을 늦게 했다는 행정적 착오 하나 때문에 B씨는 7월 한 달 치 연금 수입 150만 원 상당을 허공에 날리게 된 것입니다. 노후 소득 공백을 단 하루도 주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하려면 머릿속에 공식처럼 박아두셔야 합니다. 무조건 내 생일이 속한 달 1일 아침 선제 청구하기. 이것이 연금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제3장 조기노령연금의 달콤한 유혹 마이너스 평생 낙인 찍히는 30% 감액의 굴레. 당장 직장에서 퇴직하고 소득 절벽 구간에 진입하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유혹처럼 다가오는 카드가 바로 정식.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미리 돈을 타 쓸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이른바 국민연금 당겨받기 카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쓰는 게 이득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개정된 정확한 자격 조건과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평생의 함정을 짚어드릴게요. 일단 아무나 당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정확한 조기노령연금 자격 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기준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을 채웠을 것. 연령 기준 출생연도별 정식 수령 나이 기준으로 정확히 최대 5년 이내 범위에 도달했을 것. 소득 기준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2026년 올해 기준 약 319만 원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어감 미만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 만약 이 조건들을 채워서 연금을 당겨받으면 국가가 그냥 줄 것 같습니까? 무시무시한 영구 감액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연금을 정식 나이보다 1년 먼저 당길 때마다 평생 받는 연금 원본에서 매년 6%씩 월 0.5%씩 연금액을 영구적으로 삭감해버립니다. 만약 최대 범위인 5년을 풀로 당겨서 신청해버리면 평생 정상 금액의 30%가 완전히 잘려나간 고작 70%짜리 반토막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노는 뚱맘의 팩트체크.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중병을 앓고 있어서 기대 수명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당장 파산 위기가 아니라면 조기 수령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 90세를 넘어가는 현대 장수 사회에서 80세 이후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정식 나이에 연금을 100% 온전히 받은 사람과 조기 수령자의 총 누적 수령액 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나이 들어 몸 아플 때 연금 통장이 반토막 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진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제4장 퇴직금 계산기에 배신 마이너스 세금을 40% 줄이는 IRP 절세 연결고리. 정식 연금 나이 전까지 조기 연금을 안 받고 버티려면 결국 퇴직금을 현명하게 쪼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가 되면 대다수의 직장인이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를 쳐보고 찍히는 목돈의 액수만 보며 안도합니다.
죄송하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내 개인 은행 통장에 넣는 순간 퇴직소득세라는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을 즉시 원천징수로 뜯어가 버립니다.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라 소득 절벽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줄 노후 생존 자금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이 세금 도둑을 합법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 이체를 통한 과세 이연 전략입니다. 퇴직금이 회사에서 지급될 때 무조건 내 개인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를 개설해서 그리로 전액 이체로로버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좌 이동을 시켜놓으면 일시금으로 찾을 때 바로 내야 했던 그 세금을 내가 실제로 연금을 꺼내 쓰는 미래 시점까지 뒤로 밀어주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IRP 계좌에 가두어둔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최소 10년 이상 천천히 분할 인출하여 쓰기 시작하면 일시금으로 찾을 때 대비 퇴직소득세를 기본 30% 1에서 10년 차에서 11년 차를 초과하여 장기 인출하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감면해줍니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합법적 절세. 주머니를 귀찮다는 이유로 안 쓰면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자진해서 세금으로 상납하는 꼴입니다. 제5장 최신 속보 2026년금 개편 N잡 전략 마이너스 월 509만원까지 감액 영원의 시대. 자, 여기서 2026년 올해 은퇴 세대 보호자님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엄청난 최신 개정고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은퇴 후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소액 알바를 하거나 중장년 재취업 활동을 하면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무자비하게 깎아버리는 감액제도 때문에 노동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았죠. 이 감액제도가 2026년 올해 대폭 완화되어 전격 가동 중입니다. 핵심 수치를 기억하세요. 근로 및 사업소득을 통해 버는 월 평균 소득액이 월 509만원 이하라면 이제 여러분의 노령연금은 단 1원도 삭감되지 않고 100% 전액 지급됩니다. 기존의 한도선이었던 월 300만원, 안팎의 기준에서 무려 200만원 이상 한도를 넓혀준 겁니다. 게다가 지난해 억울하게 이 기준에 걸려 연금이 감액되었던 분들도 국세청 소득 자료 소명 절차를 거치면 깎였던 감액분을 통장으로 전부 소급 환급받게 됩니다. 노는 뚱맘의 초강력 은퇴 현금 흐름 연계 전략. 이 대단한 완화 기준을 활용해 제가 완벽한 노후 현금 흐름 연계 로드맵을 짜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후 정식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그 무서운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는 월 509만원 이하의 소액, 재취업이나 알바 같은 현명한 소득 활동을 유지하며 기초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여기에 부족한 생활비는 앞서 말씀드린 IRP 계좌 속 퇴직금을 연금으로 필요한 만큼만 쪼개서 꺼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소득 공백기를 버텨내고 만 63세 정식 나이가 도달했을 때 감액이 전혀 없는 100% 온전한 국민연금 바통을 완벽하게 이어받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야말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이면서 내 은퇴 자산 원본을 영구적으로 사수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제6장 자산 유출 방어 마이너스 서울 평형 아파트 한 채. 당신도 상속세 사정권입니다. 자, 이제 현금 흐름을 확보했으니 이번에는 내 소중한 자산이 마지막 순간에 국가 세금으로 억울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 상속세 방어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5060 보호자님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상속세는 무슨 상속세냐고 하십니다. 단언컨대 엄청난 착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중산층 가게는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눈뜨고 수천만 원의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 무서운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전공법은 상증세법에 명시된 사전증여 10년 주기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공제한도, 즉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의 한도를 활용해 부모님 자산을 미리 자녀 명의로 쪼개놓는 기술이죠. 그런데 여기서 은퇴 세대가 무조건 걸려드는 세무공제 한도의 함정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위독해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다급해진 자녀들이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거액의 현금을 급하게 송금하곤 합니다. 국세청이 이걸 모를 것 같습니까?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원본에 전액, 강제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병원에 입원한 뒤 급하게 넘겨준 돈은 증여 절세 효과가 0이 되고 고스란히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자산의 분산 증여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실 때 10년이라는 긴 호흡을 두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셔야만 자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7장 긴급경고 요양병원 의료비 잔여 카드 대납의 거대한 참사. 자, 오늘 영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 효자, 효녀 자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저지르고 있는 가장 끔찍한 세무, 대형 사고에 대해 긴급 경고를 날리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시면 매달 수백만 원 상당의 병원비와 비급여 간병비 청구서가 발부됩니다. 그때 대다수의 자녀분들이 효도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대납 결제를 하곤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행동은 추후 부모님 사망 시 상속세를 수천만 원 더 내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세무 낭비이자 대형 사고입니다. 왜 그런지 세법의 기전을 명확하게 추적해 드릴게요. 국세청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망 당일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얼마가 남았는가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평생 모아둔 자산이나 통장 예금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의료비와 사적, 간병비 수천만 원을 자녀의 돈이나 자녀 카드로 다 결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통장의 자산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된 상태로 상속심사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겠죠. 노는 뚱맘의 초강력 절세 처방전, 부모님의 요양병원 치료비, 약가, 그리고 사적 간병비 일체는 반드시 자녀의 카드가 아니라 부모님,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예금이나 부모님 소유의 체크카드에서 직접 인출하여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셔야만 추후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부모님의 장기 질병 치료를 위해 피상속인의 순자산이 이만큼 합법적으로 소멸하고 감소했다라는 정규 증빙 영수증과 계좌, 추적일지 데이터를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 자체를 밑바닥까지 줄여서 세금을 영구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진실. 자녀 카드로 긁는 순간 그 효도는 세금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밤 당장 온 가족이 공유하셔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무 시스템만이 존엄한 은퇴를 완성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공적 국민연금의 행정, 해킹부터 상속세 세법의 사각지대까지 대한민국 5060 은퇴 가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끝판왕 솔루션을 나누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은퇴 후 나의 노후와 편찮으신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내는 힘은 결코 막연한 낙관이나 효심이라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행정 청구 타이밍과 차가운 세법, 지표의 결합 위에서만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 정식 나이 전까지 생기는 그 무서운 소득, 절벽 구간을 평생 30%가 잘려나가는 조기연금이라는 최악의 악수로 임시방편 땜질하지 마십시오. 퇴직금 IRP 계좌의 과세 이연 기전을 활용해 연금을 영리하게 분할 인출해 쓰고 월 509만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 속에서 당당하게 중장년 N잡 근로활동을 영위하며 소득의 링커 벨트를 완성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의료비 지출 하나까지 세법 지표를 역추적해 내 자산의 유출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오늘 노는 뚱맘이 드린 이 지침서 가방 속 수첩에 꼼꼼하게 받아 적으셨죠? 은퇴 설계를 준비하시다가 혹은 부모님 요양병원 비용 정산 문제로 세무적 자격 요건이 혼란스럽고 밤잠 설치며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 댓글 창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근무 끝나고 고요한 밤에 찾아와 20년 차 간호사이자 실버케어 전문가의 안목으로 내 가족의 일처럼 명쾌하고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노는 뚱맘이 여러분의 은퇴 마라톤을 끝까지 함께 뛰며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은퇴 가정을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들 힘내세요. 건강하시고요. 안녕.